새로운 그런 주방의 기운도 느껴보고 싶다면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말에 버리시면 좋을 것들, 연말에 바꾸면 좋을 것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작은 것들 바꾸고 자꾸 버리라고 하냐? 라고 피곤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시춘추 용론이라는 고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세지암필대대, 작은 것의 편안함은 반드시 큰 것에 기대게 되어 있고 큰 것의 편안함은 반드시 작은 것에 기대게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마저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것들부터 바꿔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바꾸셨으면 하는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 소금입니다. 소금. 양념통에 있는 소금을 말하는 건가? 라고 싶으시겠지만 그 양념통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단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전통을 잇는 의미로서의 소금단지 안에 있는 소금을 바꾸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소금은 보통 단오 무렵에 해서 소금단지를 새로 심고 먹고 지금의 큰 사찰들 여러 마을에서도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단오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새해 들어서 또 새로운 의미로서의 어떤 우리 집안에 애군을 박아주는 의미로서의 그 소금을 바꾸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무렵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요번에 바꾸려고 하니까요. 집안에 소금단지 있으신 분들 꼭 소금 한번 교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저를 접하시는 분들은 소금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소금단지를 묻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그런 화의 기운을 잠재워서, 옛날에는 그 농경사였지 않습니까? 이 농경사회에서 불이 나면은 정말 큰 대재앙인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소금을 땅에 묻어왔던 우리의 아주 고유의 풍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의 풍습 아니냐라고 어디 잘못된 정보를 접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단오날에 행해지는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이고, 제가 그동안 출간했던 책들 그리고 공주파 방송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니까 제 말을 꼭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바꾸면 좋을 것은요, 바로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 여러분들 집안에 문 다 있으시죠? 문 없는 집 없지 않습니까? 현관문부터 해서 집안에 각종 창문, 방문 다 있으실 텐데요. 이 문을 바꾸라고 하는 거, 이건 역시나 고전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여시춘추 12기에 보면은요, 이 겨울 무렵에 바꾸고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로서 바로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궐정문려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도는 바꾼다, 고친다라는 의미로서 보시면 되고요. 궐정문려, 옛날에 이제 궁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각종 어떤 문과 관련된 것들 다 이 무렵에 고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멀쩡한 문짝 바꾸라 그 뜻이 아니라 문이 녹슨 것이 있다라든지, 현관에 도어락 해놓죠. 도어락이 고장이 났다라든지, 건전지가 부족하면 건전지가 바꾸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문짝에 문고리들 낡았다 싶으면은 이참에 문고리 한번 사 교체해 주는 것도 아마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바꾸면 좋을 건 뭐죠?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에 대한 구절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지무용자라는 겁니다. 자, 쓸모가 없어진 그릇은 보내버려라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여시춘추 12기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문을 고치는 것부터 해서 집안에 있는 그릇들도 쓸데없는 것들 지금 이 겨울의 무렵에 바꾸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릇들 아마 집안에 쓸모 없어진 것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드리는 지금 이 무렵에 그릇들이 좀 낡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서 새로운 그런 주방의 기운도 느껴보고 싶다면 그릇을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그릇과 같이 바꾸면 좋을 것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저죠. 이 수저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평소에도 참 많이 자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수저를 개별로, 가족별로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것부터 해서 이 수저와 관련된 것도 예전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수저를 제 채널 안에서 수저를 검색하셔가지고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낡은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베개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주 그 베개속이 금방 그 더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자주 교체를 해주는데, 근데 이게 또 그냥 있다 보면은 무심코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뭐 혼자 지내시는 분들 특히 잘 신경을 안 쓰시고 그러다 보면은 더러운 것들 그냥 계속 쓰고 지내곤 하는데, 이 잠자리라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아시죠? 왜냐하면요, 풍수적으로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한 곳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행위가 바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는 것과 관련된 여러 물건, 공간,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침대 방향 정말로 많이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잠과 관련된 것들 한번 이 기회에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약들일 겁니다. 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두다 보면은 낡은 것들, 뭐, 그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 그냥 막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 뭐, 먹어도 괜찮아라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이거 약이 이렇게 상한 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한 약을 탁 먹고, 갑자기 확 뭔가 이렇게 정말 극약처럼 되는 경우는 잘 없겠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쌓이지 않지만 그런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오늘 아플지 내일 아플지 모레 아플지 1년 후에 아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굳이 낡은 약들,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먹는 약이지 해로우려고 먹는 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약들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연말 연초를 맞아서 바꾸면 좋을 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같은 경우 제가 평소에 이 좋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조화 같은 경우 어떤 뭔가 행사 때 받았다라든지 기념할 만한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잠깐 두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계속해서 두게 되고 이제 봐도 뭐 낡고 별로 추억도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참에 싹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바로 부적입니다. 집안에 부적 붙여 놓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뭐 비싼 집들, 싼 집들 상관없이 다 집안에 이렇게 부적 두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 부적이라는 거는 또 해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죠. 뭐 물론 또 부적을 쓰신 분이 이건 평생 몸에 지녀 혹은 평생 집에 붙여 라고 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저도 이제 부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떼서 버리는 것이 좋겠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낡은 부적 어떻게 버리냐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요, 내 소중한 것들, 어떤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찜찜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의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 버릴 때 그냥 편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되는 거지 뭐 엄청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어기고 버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큰 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바로바로 정리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떼서 나중에 또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한 부분까지 너무 심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 꼭 정리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관계입니다. 물건도 그렇지만은요, 이 관계라고 하는 거, 이 운을, 내 운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타인과의 그 관계 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관계 운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내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여러 관계들을 맺고 또 계속 지금도 맺고 끊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잘 캐치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나한테 뭔가 해로움을 주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쪽에게 애정이 가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뭔가 나를 모질게 대하고 해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거죠. 하지만 이참에 여러분들이 진짜 다르게 살고 싶다면 그 관계들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무심코 당하고 산 세월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셨으니까요. 관계들 끊을 때 아주
냉정하게 잘라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들만 잘 추려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거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집안에서의 어떤 내가 바꿈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 내 삶 속에서 나는 이때까지 몰랐지만은 이걸 바꾸고 나니까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큰 기쁨, 큰 결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큰 것이라고 해도 결국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요. 작은 것들 당연히 또 큰 것에서부터 그렇게 기대게 되는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새해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대박 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